추워. 아우. 이른 아침부터 운동에 나선 모양이네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고생이시네요. 야심차게 걷기 운동에 나섰건만 점점 숨은 차오르고 걸음은 느려져 갑니다. 아이고, 벌써 숨이 차오릅니다. 더는 못 걸어. 아우, 더는 못 걷겠다. 아우. 오래간만에 걸으려니까 이것도 못 하겠네. 힘들어.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좋아해요. 이제 50 넘고 살도 너무 찌고 해서 운동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조금 걷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간단해 보이는 운동도 안 하다가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육통도 생기고 또 뭐 이 관절도 쑤시기도 하고요. 젊은 시절엔 40kg대의 날씬한 몸매였던 현순 씨. 둘째 아이 낳고부터는 계속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빠지질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다시 찌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참 그래요. 결과가 잘 나오겠지? 오늘은 운동도 실컷 하고 왔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요. 어머. 65kg에서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몸무게. 하나도 안 빠졌잖아. 어떡해. 어떡해. 이놈의 살은 운동을 해도 빠지지도 않고. 늘어만 가는 군살에 한숨만 나오는데요. 살이 안 빠지셨어요? 네. 남들보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 빠지네요. 특히 뱃살이 빠지질 않아요. 이거 좀 보세요. 에? 아이고야. 배에 살이 많이 찌셨네요.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특히 저런 체형이 많으세요.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 몸이 무거워지니까 관절도 여기저기 다 아파요. 외출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옷 입는 것부터가 난관. 도무지 맞는 옷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입던 바지도 허리가 안 맞아서 입을 수도 없고 체형이 변하니까 예쁜 옷을 입어도 모양도 안 나니까 그래서 늘 평범한 옷만 입게 되고 전에는 잘 입던 옷들도 지금 입어보면 스스로 봐줄 수가 없어서 입던 옷만 입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현순 씨의 모습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걸까요? 혹시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확인을 위해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률이 40%가 넘는 비만한 상태, 특히 내장 지방 면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더 큰 문제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당뇨 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황.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몸에 그러면 혈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온몸에 염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혈관을 보면 혈관이 깨끗한지 봅시다 한 건데 혈관이 두께가 약간 두꺼워져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뭐 당뇨에 걸리기도 쉬운 나이고 하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 장애라는 말로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혈당 상태를 이럴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당뇨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충격이 엄청 커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중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이 도무지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 검사를 해보니까 살이 특히 복부에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부에 살이 집중되고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는 것이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체형 변화입니다.
일명 거미형 체형이라고도 부르죠. 아, 맞아요. 그 주변에 어른들 보면 저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쉽게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이 거미형 체형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부 비만형 체형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로 인해서 잉여 탄수화물이 고스란히 우리 복부에 쌓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복부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이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90cm 이상, 여성의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정의할 수 있죠. 허리둘레가 110cm 이상인 남성은 90cm 미만의 남성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52% 더 높고요. 예. 허리둘레가 95cm 이상인 여성은 70cm 미만인 여성에 비해 사망 위험이 8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복부 비만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비만도 심각한 질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부 비만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비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아, 맞아요. 미국 하면 그 고칼로리 맞아요. 피자, 햄버거.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은 비만율이 45%가 넘을 정도로 이 비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거미형 체형의 복부 비만은 일명 한국형 비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내장과 간 등의 장기에 지방이 쌓이는 이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장기의 기능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안 좋은 염증 물질을 유발하고요. 또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서 장기와 혈액에 더 쉽게 녹아들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부터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특별히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요 원인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 끼 식사만으로도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 보니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뱃살이 늘어나는 복부 비만, 거미형 체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면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살이 찔 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겨서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부터 저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비만과 당뇨병이 시작된 것인지 그 이유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사실 현순 씨에겐 늘어난 체중만큼 큰 걱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높아진 혈당인데요. 요즘 당이 오르는 것 같아서 밥 먹기 전에 공복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나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인데요. 오늘 공복 혈당은 111,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거 봐요. 또 올랐어요. 제가 원래 당뇨가 없었는데 작년에 혈액검사 받아봤더니 혈당이 많이 높게 나와서 당뇨 전 단계라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혈당 관리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는 하더라고요. 당뇨만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식습관을 고치려고 특히 노력 중이라는데요.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아침 식사로 준비한 것은 빵과 잼.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 통밀로 만든 식빵과 당 함량이 낮은 저당잼이네요. 이거는 밀가루도 아니고 통밀로 한 거에다가 이거 잼도 저당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컵에는 음료수를 한 잔 따르는데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생과일 주스인데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당이 높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과하고 바나나 직접 갈아서 마시고 있어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군요.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들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통밀 식빵에 저당잼까지? 아주 건강식으로 꼼꼼히 챙기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채소와 과일이 좋은 점은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 과일을 갈아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섬유질은 파괴하기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밀 식빵도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파괴된 상태고 저장찜이라고 해도 섭취량이 많으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늦은 저녁. 그런데 현순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네요. 아직 잠자리에 들기엔 이른 시간인데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어머니, 네. 어머니 저녁 식사 되는데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일어나야죠. 아우, 어머니 너무 잘 주무신 것 같은데. 요새 제가 먹고만 나면 졸리고 졸음이 자주 와가지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머,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나 먹어야 되겠다. 저녁 식사를 걸렀으니까 늦은 밤에 당연히 배가 고파지는 거죠. 뭐 먹지? 먹을 것도 없네. 늦은 끼니를 해결할 재료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내온 각종 나물과 고추장, 참기름입니다. 남아있던 흰쌀밥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려는 모양이네요. 현순 씨가 체중과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습관을 고치면서 부쩍 자주 먹게 된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제가 먹는 거 군것질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과자는 끊어도 밥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비빔밥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나물 같은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건강식이잖아요. 비빔밥. 야식치고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선택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채소 섭취를 맞이하는 건 좋은데 이 아무래도 고추장과 흰쌀밥의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이 비빔밥은 좋지 않은 식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우, 속 아파. 요즘 자주 그러네. 뭐가 문제지? 속이 또 안 좋으신가 봅니다. 살이 찌면서 부쩍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프다는 현순 씨. 각종 소화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이염이나 장염도 자주 오고 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장 질환도 고질병이잖아요. 한번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당뇨병 걸리지 않게 위해서라도 관리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대체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몸이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갈수록 우울해지고 마음에도 병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늘 우울해요.